그래서 1-90페이지 옆에 있는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답에 보면 chuse와 int와 average 세 개를 섞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기존 유형의 교재 문제에서는 안 보였던 거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수행평가 1에서 3의 평균이 1이면 F, 2면 C, 3이면 B, 4면 A. 1이면 F, 2면 C, 3이면 B, 4는 A. 이렇게 짝이 지어지니까 그거는 choose 함수로 연결하면 되죠. 근데 평균은 근데 요 수행평가 숫자들의 평균이 딱 1, 2, 3, 4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그거를 그 평균 값을 지금 일단 문제의 내용은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답지에 보면 그러니까 그 평균의 정수값이 평균을 구해서 평균의 정수값이 1이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죠? 평균을 정수값만 취했을 때 그 값이 1이면 F, 2면 3이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자, 이 숫자의 평균 자, 확대 좀 시킬게요. 자, 이 숫자들의 요 숫자 제가 그냥 임의로 올린 거라서 그 AI로 해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숫자 맞는지 검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 틀리면 틀린 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나올 테니까 문제의 의미만 맞게 따라갈게요. 자, 그래서 평균을 일단 구한다는 거는 equal average 요 세 개의 숫자 이렇게 해주면 평균들이 나오죠. 이런 평균은 정수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3.133 뭐 이런 형식으로 밑으로도 복사해 볼까요? 이 각 개인의 평균이라는 거는 3점 얼마, 4점 얼마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정수로 바꿨어요. 자, 이 average로 나왔는 값을 정수로 int 갈로 속에 이 평균을 딱 담아주면 int 속에 담으면 이게 다 앞에 뒤에 소수점 자리를 버리고 작은 쪽 정수로 내려주는 것이 int니까 이렇게 정수 자리로 숫자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주의 첫 번째 인수에 와야 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인수에 와야 되는 거는 정수로 딱딱 그 1, 2, 3, 4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숫자들이 추주의 첫 번째 인수에 올 수 있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average와 int를 이용해서 구한 이 값이 average와 int를 이용해서 풀어놓은 이 답이 1, 2, 3, 4 이런 답이 나오는 거고 자 이것이 1이면 2면 이렇게 연결되어지니까 자 이거를 첫 번째 인수로 가지도록 choose 함수를 써볼게요. choose의 첫 번째 인수로 이 식이 왔고 그 다음 뒤에 가서 제가 수식 입력줄 가서 할게요. 뒤에 가서 쉼표 찍고 1일 때는 아까 문제에서 F라 했죠. 1일 때 F 자 이렇게 F 쓸 때는 반드시 대문자 써야 됩니다. 문제에서 F라는 대문자 이렇게 생긴 글자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문자로 적고요. 자 1이면 F, 2면 C, 3이면 B, 4면 A, F, C, B, A 해서 엔터 치면 F, C, B, A 지금 저 뒤에 제가 여기 INT에 갈로가 빠졌네요. INT 갈로 닫을게요. 네, 그래서 INT 안에 average를 INT 안에 넣으니까 요 자리에 정수 자리 인덱스 넘버 자리에 정수로 1, 2, 3, 4가 올 수 있네요. 그죠? 보통은 이 자리에 대부분의 기출문제에서 숫자 나오게 요일 번호 구하는 위크데이나 또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나 또는 랭크나 뭐 그런 종류의 함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 average를 int 안에 넣어서 정수가 되게 1, 2, 3, 4 되게 그렇게 처리를 했고 학점 뒤에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라는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학점 값이 답으로 된 거죠. 그래서 풀어나가는 응용력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INT, average 들어가는 문제들이 없었을 뿐이니까 그냥 그거 한번 풀어본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문제지의 요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저번에 풀었던 다른 거하고 맨 같은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평균의 순위가 1등이면, 자, 요거는 1이면 100%, 이거는 연결되어지죠. 1이면 100%, 2면 90%, 90%, 3은 80%,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거는 추주함수로 풀 수 있고, 이때 이 1, 2, 3, 4 이거는 순위가 1이나 2, 3, 4 이런 거니까 랭크 함수식이 1, 2, 3, 4 나오는 랭크 함수식이 오면 되고요. 이런 숫자들의 평균은 특별한 의미로 뭐 이제 달리기 기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면, 작은 게 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다 큰 게 1등. 0을 적거나 생략을 하면 랭크 함수의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하거나 또는 0 적으면 큰 값이 1. 만약에 콤마 1을 적어주면 작은 값이 1등인 기록의 시간 기록이 있을 때 작은 게 1등, 그럴 때는 1 적는 거고, 큰 게 1등일 땐 생략하거나 0을 적죠. 그래서 추주의 첫 번째 인수에 랭크가 오고, 보통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첫 번째 인수에 랭크가 오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외에는 공백 했잖아요. 그러면 추주는 순위 같은 경우에 특히나 3까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이 10명이면 10번까지 다 공백을 따옴표 열고 닫고를 끝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은 요거 하나, 둘, 셋, 넷, 5명이니까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4일 때, 5일 때까지 다 처리한 거예요. if 에라 함수를 같이 쓰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서 그 학생 수만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추주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랭크, 자, 랭크.eq 함수로 다시 할게요. 좀 창을 키워놓고 할게요.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랭크 함수, 그 중에 랭크.eq,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는 요 셀의 값이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셀, 그 다음 이게 몇 등인지 알려면 같이 비교되어져야 되는 이 값들이 필요하고, 이 범위는 절대 참조하셔야 되고, 그 다음 큰 게 1등일 땐 우리 보통 생략했어요. 그죠?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문제지에서 쉼표 찍고 첫 번째 있는 거 0 적어 놓은 거고, 우리 생략하고 갈로 닫으면 큰 값을 1등으로 하는 순위가 구해졌고, 자, 이 순위가 1일 때 100%, 저번 시간에 100% 이렇게 따옴표해서 적으라 했죠. 그죠? 100% 따옴표 안 하고 한번 적어 보면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따옴표 넣으시면 돼요. 그죠? 자, 90%, 100%, 90%, 그다음 80%. 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추주 함수가 오면 이 첫 번째 인수에 어디까지 오는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학생이 10명이면 밸류 10번까지, 학생이 5명이면 밸류 5번까지 끝까지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을 거면 if 에러 함수가 있다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if 에러로 처리하는데, 자, if 에러 없이 쓰려면, 자, 다음표 열고 닫고 4일 때는 공백, 5일 때도 공백, 이렇게 5명이니까 끝까지 5개 인수를 다 하고요. 공백이 답으로 나온 거고, 쭉 복사해 보면 3가지 %와 공백까지.
자, 91페이지는 올려놓은 거 없으니까 그냥 요 사람들 가지고 여기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옆에 그냥 구입 수량 해서 조금만 적을게요. 자, 요렇게 할게요. 네, 교재랑 똑같이 안 해도 우리가 문제 의미만 같은 형식으로 풀어볼 거니까 그냥 제가 적었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자, 요거 비슷한 문제도 앞에 그죠? 다른 문제 풀면서 풀었죠? MOD 나오는 거. MOD 나온 문제를 푼 거는 있어요. 어떤 문제 풀었는가 하면 86페이지 이건 앞에 그냥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86페이지 할 때 구입 수량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고객들의 구입 총액에서 서미프하고 MOD하고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거 있었었는데 자, 지금 91페이지 한쪽 옆에 카운트 if하고 MOD 그러니까 서미프하고 MOD 나오는 거 했었어 가지고 할 줄 알면 지금 24년 출제죠. 자, 그렇게 해서 할 줄 알면 요 카운트 if하고 MOD 같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게 더 쉽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한번 빈도수가 높은 구입 수량의 빈도가 높은 고객의 수 데이터가 조금밖에 없으니까 보이죠? 구입 빈도수가 높은 고객의 수는 몇 명이에요? 2명이죠. 빈도수가 높은 거 4가 빈도가 제일 높네요. 다른 거는 한 번씩 있고 4가 2개. 그러면 답으로 2명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제가 옆에다가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거, 그러니까 이 범위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숫자 4는 어떻게 찾아요? MOD가 찾아내면 되죠. 자, 카운트 if는 개수를 헤아리는데 카운트 if 이 범위 중에서 카운트 if의 인수는 범위 조건 이 범위 중에서 조건이 MOD로 구한 4하고 같은 것 MOD가 구해낸 값과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할 거죠. 그래서 MODE SNGL로 MOD 함수의 인수는 그냥 숫자들 범위만 쭉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숫자를 찾을 거고 그게 데이터 조금밖에 안 되니까 우리도 찾아낼 수 있잖아요. 4라는 숫자를 찾을 거고 그럼 이 범위 중에서 4하고 같은 것의 개수를 카운트 if가 구하겠죠. 자, 카운트 if의 갈로도 닫고 그러면 2라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뒤에 명자도 붙여주라 하면 이 카운트 if로 다 구했는 뒷부분에 연결 연산자의 명이라고 이어주면 2명 이렇게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86페이지에 있던 그 문제 서미프하고 마찬가지로 카운트 if도 조건 자리에 MODE 자, 카운트 if의 경우에는 자, 인수가 카운트 if 범위 조건인데 이 조건 자리에 MODE 함수를 써서 MODE SNGL 함수를 써서 이 중에 제일 최빈값과 같으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근데 같다 기호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썼고 다른 문제들 풀 때 만약에 평균 이상이면 이럴 때는 평균은 에버리지인데 이상이다 하는 거는 같다는 생략할 수 있지만 이상은 생략을 못하니까 따옴표 넣어서 연결을 시켰고 그죠? 요거는
같다 하는 부분을 넣으려고 하면 이것도 따옴표 넣고 연결까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 필요 없이 이 전체를 다 안 적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MOD와 이 범위의 값이 이것과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sumif랑 MOD 했던 문제도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99페이지. 자, 99페이지 오른쪽 밑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이론에 있는 문제들이나 기출문제 2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그냥 같은 그 함수에 대한 이해만 했었으면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조금씩 다르게 응용해서 풀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학점을 이용하여 순위를 구한 후 순위에 대한 할인율표에서 찾아 납부액에 계산하시오. 납부액은 등록금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HLOOKUP과 랭크 함수를 이용했네요.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납부액은 등록금 곱하기 여기 있는 할인율 중에 하나를 찾아온 값 1 빼기 등록금 곱하기 1, 왜 1 빼기 이렇게 HLOOKUP을 하죠? 자, 할인을 70%를 할인해 준다는 건 1이라는 게 100%죠. 100% 빼기 70% 하면 30%를 납부한다 이런 의미죠. 성적이 1등은 100%가 할인되니까 0이 되니까 납입액이 0 나올 거고 성적이 2등이면 70%를 할인하니까 1 빼기 70%에서 30%를 납부할 거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납부액은 원래의 등록금 값에 곱하기 1에서 1이 100%라는 의미고 1에서 빼기 요 등수에 따른 할인율. 학점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서 찾아낸 숫자와 이 등수표를 가지고 할인율을 구해오는 거죠. 자, 이 값과 이 값은 바로 비교 못하고요. 일단 테이블 형태를 봤을 때 HLOOKUP이고 자, HLOOKUP이고 이 HLOOKUP의 첫 번째 인수에 이 값하고 요 등수표하고는 바로 비교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값하고 이거 바로 비교할 수 없고 뭐를 비교해야 돼요? 이 학점을 가지고 계산한 순위. 학점을 가지고 계산한 순위하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항상 첫 번째 인수에 오는 것과 이 테이블표의 첫 행이 비교 가능한 형태라야 됩니다. 3.5와 이것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구한 순위값과 이 등수표를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랭크점 EQ를 이용해서 이 학점 3.5가 다른 값들과 비교해서 절대 참조 필요하고요. 몇 등인지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값하고 쉼표 찍고 요 테이블표하고 이것도 절대 참조. 테이블표의 첫 행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의 값이 답으로 오도록. 일치 방식은 이거 뭐 할까요? 자, 1, 첫 행에 보세요. 1, 2, 3 없어요. 그죠? 4, 6. 학생 수는요? 7명이거든요. 자, 3등, 5등,
7등 다 빠져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름차순으로 유사일치를 풀어야 되죠. 유사일치로 하면 1등은 100%, 2등, 3등은 70%, 4등, 5등은 50%, 6등, 7등은 0% 그런 의미가 되죠. 유사일치로 하셔야 되고, 자, H 룩업의 갈로가 닫히고 또 앞에 1 빼기 하기 전에 열었던 거 요거 빼기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요 앞에 거랑 곱하라고, 요 미리 갈로 열었던 이 갈로도 닫고. 자, 데이터는 책 보셨을 때 잘 안 보여도 어쨌든 식은 그죠? 책에 글자 식에 식 적혀 있는 건 잘 보이실 테니까 뭐 다 뺏겨 적지는 마시고 그냥 책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백 페이지 가볼게요. 100페이지고요. 등급이 골드 중에서, 그러니까 조건이네요. 등급이 골드인 것 중에서 구입 총액이 가장 높은 총액의 고객명. 등급은 골드인 거 조건이 되고, 그것 중에서도 구입 총액이 가장 높은 총액의 고객명. 자,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수동으로 그걸 한번 해볼게요. 구입 총액이 등급이 골드인 것 중에서 구입 총액이 가장 높은 고객의 고객명이, 그럼 답으로 이수현이 와야 되네요. 답으로 이수현을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일단은 자, 이 중에서 골드이면서 가장 높은 구입 총액은 뭐로 구합니까? 조건이 있는 최대값 Dmax죠. 일단 Dmax 한번 해볼까요? Dmax 함수를 이용해서, 자, D가 들어간 함수는 데이터 다 넣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가장 높은 구입 총액을, 그죠? 최대값을, 구입 총액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계산은 구입 총액. 그 다음 조건은 등급이 골드, 등급 골드, 고급 필터의 조건 쓰듯이 그렇게 하시라 했고, 자, 그리고 갈로 닫으면 Dmax로 요 120만 8천원 이 값을 찾아내겠죠. 근데 지금 요 값에 해당하는 이름, 이수현이라는 이름을 찾아야 돼요. 일단 128만을, 자, Dmax의 답은 요 120만 8천, 요 답을 찾아오는 것이 Dmax가 해주는데, 자, 지금 주어진 함수에 인덱스하고 매치하고 Dmax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 중에서 첫 번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매치를 이용하면, 이 Dmax로 구한 답하고 매치를 쓰면은 이 Dmax로 구한 답은 이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있다 하는 숫자 1을 찾아낼 거거든요. 매치가 여기에 앞에 들어오면 지금 함수 Dmax가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매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매치 함수를 쓰고 요 Dmax가 왔으면 이거 뒤에 쉼표 찍고요. 이 Dmax로 구한 값을 이 범위들, 요 숫자들과 비교해서 몇 번째인지 찾으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정확히 일치로.
순서가 있는 거 아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정확히 일치로. 그러면 매치가 해놓은 결과는 1이라는 걸 찾아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답으로 가져오고 싶은 것 중에 이 중에 이수연은 몇 행 몇 열이에요? 1행에 1열에 있는 거죠. 이수연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것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매치로 구한 숫자 1과 열은 한 개밖에 없으니까 1열. 그러니까 매치가 자 인덱스 함수의 행번호 자리에 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치 함수는 범위 매치가 아니라 인덱스 함수는 내가 답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로 주고 답의 요 자리에 와야 되는 최종적인 답은 이 이름들 이걸로 하니까 안 되네. 이 이름들 중에 하나죠. 답으로 가져올 것은 요 이름 중에 하나니까 인덱스의 범위로 요 이름들을 넣으면 돼요. 그럼 요 이름들 중에서 몇 행에 있는 값인지는 요거가 몇 행인지 매치로 지금 했죠. 매치 함수로 구하고 그 다음 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열이라고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매치 Dmax로 구한 그 1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구한 요 값의 답이 1인데 이것을 인덱스 함수에서 답으로 가져오고 싶은 전체 범위 이 고객 이름들 이것들 중에서 하나가 답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서 쉼표 찍고 매치로 구한 1행에 또 뒤에 가서 쉼표 찍고 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열 이렇게 갈로 닫으면 이수현이라는 답을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자, 인덱스 함수와 매치가 같이 나오면 매치가 이 행자리나 또는 열자리에 또는 두 군데에 다 필요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이 범위 중에서 몇 행인지를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것이 몇 행인지를 매치가 해결해 줘야 되고 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열이고 그 다음 매치 함수나 또는 vlookup이나 hlookup의 첫 번째 인수에 뭔가 다른 어떤 함수가 오고 그 다음 매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셀값 하나든 함수든 뭔가가 온다면 이 자리에 오고 그 다음 인수가 범위가 오는 거죠. 그러면 요 범위 중에서 요 값과 비교했을 때 몇 번째 있는 건지 이 값이 이 범위 중에 몇 번째 있는지를 찾는 거고 그 다음 요 자리에 0, 1, 마이너스 1 순서가 정해져 있는 오름차순이거나 내림차순이면 1, 마이너스 1을 하는 거고 순서가 없는 이런 숫자 또는 순서가 없는 문자는 정확히 일치로 0을 하는 거고 자, 매치의 인수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다른 함수가 더 섞여 들어온다면 이 자리에 함수식이 오는데 지금 이 자리에 Dmax로 구한 어떤 값이 왔고요. 그러면 문제가 계속 더 응용되더라도 인덱스 매치의 이 구조 안에서 다른 함수가 또 더 나오면 Dmax가 나오든 라지가 나오든 아니면 그냥 max가 나오든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일 겁니다. 그죠? 인덱스 매치와 딴 함수가 같이 섞여 나왔다. 그러면 인덱스의 인수는 범위 행열인데 이 행자리 또는 열자리에 매치가 해결을 할 거고 그 다음 이 매치 함수 안에 다른 새로 나온 함수들이 들어가는 그 구조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덱스 매치 나온 것 중에 Dmax 말고 다른 함수들도 나왔는 거 교재에 있었으니까 더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유형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돼요. 103페이지. H룩업 함수에서 찾을 값의 연결 연산자 이용하라. 사원 코드와 성별을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자, 문제는 이 정도 되어 있고, H룩업과 레프트 함수를 이용했어요. 자,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부서명을 찾는데 우리 그냥 함수 잊어버리세요. 함수 잊어버리고 요 데이터를 주고 요 코드표를 줬어요. 그러면 요 부서가 뭔지 우리 찾아볼게요. 함수 잊어버리시고, 자, 부서 코드표에 P, 남 이렇게 해놓는 걸 봐서 요거는 P, 여, 요거는 E, 여, B, 남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표의 첫 행에 있는 값과 비교할 이 레코드의 정보는 사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하고 사원 코드 콤마 1 해서 왼쪽 한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요 글자는 자, 저 글자는 옆에 성별이죠. 성별이 적혀 있는, 자, 주소를 적어 볼까요? 성별이 적혀 있는 B3번하고 요 사원 코드는 A3번. A3번 셀에 있는 왼쪽 한 글자하고 요거 한 글자하고 그다음 요 글자 B3번하고 연결시키면 P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의 답이 P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렇게 이것과 이거를 연결시켜서 구한 이것과 이 테이블의 첫 행과 비교 가능하네요. 그러면 요 값이 H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오고 H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오고 그 다음 테이블 범위는 밑에 있는 이 범위를 주고 그 다음 답으로 가져올 건 2행에 있죠. 1행, 2행 그리고 일치 방식은요. 이 글자 똑같아야 되죠. 정확히 일치로 풀고 그래서 P여면 P여는 근데 P여는 없네요. P여는 네? 제가 뭘 잘못 봤어요. 부서 코드 표에 P여라는 것은 없네요. 그죠? P남은 있는데 P여는 없죠. 그러면 그런 자리들은 뭐 오류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튼 사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하고 성별을 이용해서 그럼 P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찾아서 답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오류가 나오는 대로 일단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 값과 비교 가능한 것을 이 첫 번째 인수에 H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H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이 값과 비교 가능하도록 사원 코드의 왼쪽 한 글자 left 사원 코드 콤마 1 하면 왼쪽 한 글자 하고 성별값 요거 하면 P여 하는 걸 구했고 그 값과 심표 찍고요. 그 값과 요 테이블 H룩업의 두 번째 인수로 저 위에서 할게요. H룩업의 두 번째 인수로 자, 일단 첫 번째 인수로는 left와 B3번을 연결해서
그 레코드의 정보를 가져왔고, 그다음 두 번째 인수로는 밑에 있는 테이블 범위를 줬고, 이 테이블 범위는 절대 참조 필요하죠. 그 다음 이 테이블 범위에서 일치하는 거 찾았을 때 답으로 와야 되는 건 두 번째 행. 일치 방식은 똑같아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 0을 적거나 false를 넣어서. 자, 이렇게 하면 P연은 없으니까 오류가 생깁니다. 자, 쭉 복사해 볼까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없는 코드들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답이 나오는 거는 보면 E연은 관리부, E연은 관리부 이런 식으로 맞게 나오죠. 또 요거는 B남이니까 B남은 영업부 이렇게. 이게 답이 그냥 오류 책에 적혀 있는 식대로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자, 만약에 여기 이런 문제에 if 에러를 주면서 오류가 있을 땐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말이 있으면, 자, 수식에서 할게요. 수식 입력 줄여서.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if 에러를 추가해서 if 에러 뒤에 가서 오류 있는 건 공백 처리하시오, 아니면 코드 오류라고 쓰시오 하는 거에 따라서, 자, 우리는 그냥 공백으로 할게요. 공백으로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오류 있는 자리들을 공백으로 나머지 복사하면 이렇게. 출제 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요. 아니면 제가 잘못 옮겼나요? 맞는데. 그래서 일단 맞는 답 나오는 그 정도까지만, 나머지는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긴다, 그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실 시간에서 입실 시간을 뺀 시간만 표시해야 같이 이용 시간에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퇴실 빼기 이용 시간 해서 요 자리에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 해서 뺀 시간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퇴실 빼기 입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단 여기서부터 문제죠. 이렇게 빼기를 하시오. 단 이용 시간에서 분이 30분을 초과되면, 자,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몇 시간 몇 분 나오겠네요. 몇 시간 몇 분 나온 것 중에 예를 들어서 2시간 10분이 나왔다. 2시간 10분. 그러면 30분이 초과 안 됐죠. 2시간 40분이 나왔다. 그럼 30분이 초과된 거네요. 30분이 초과되면 이용 시간에 1시간을 더한다. 그러면 2시간 40분이면 3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2시간 10분이면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있네요. 3시간 20분이면 3시간이라고 표현하고, 3시간 50분이면 30분 초과했죠? 그러면 4시간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2시간 10분이면 2시간인 거고, 10분을 30분 초과됐으면 1시간 보태고, 30분 초과 안 했으면 그냥 요걸 빼버리고, 그죠? 그 시간 일단은 퇴실 빼기 입실을 해요. 그 퇴실 빼기 입실을 했는 것 중에서 요 분의 정보를, 자, if 함수에서 분정보 가지고 분정보를 구해서 그 분정보가 30분 초가면 30초가면 1시간을 더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시간 더할 거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그건 아니죠. 0시간을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퇴실 빼기 입실에서 요 0시간을 더하면 1시간 더하고 0시간 더하면 그냥 3시간 40분 또 2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0이나 1을 할 게 아니고 딴 데다가 다시 해볼게요. 요 데이터 보면서 새로 설명할게요. 자, 이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빼기 이거를 했어요. 우리가 수동으로 해볼게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요거는 그냥 딱 몇 시간이에요? 3시간? 그냥 딱 3시간이네, 그죠? 3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예요? 8시간 10분. 그죠? 8시간 10분. 이거에서 이걸 빼면 7시간 아니고 6시간에 우리 또 암산해야 되네. 네. 6시간 얼마예요? 자, 빼기를 할게요. 그럼 그 정도는 계산으로 할게요. 자, 일단은 그냥 우리가 이거에서 이거를 그냥 빼면 몇 시간 몇 분 하는 이 정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보에서 뭐가 필요해요? 분 정보가 필요하죠. 1시간을 보탤지 뺄지는 그 나머지 짜투리를 분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요거를 보고 분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이 분 정보가 30분을 요게 30분 안 넘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답으로 3시간 이렇게 나오면 되고 요것도 30분 안 넘네요. 8시간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죠. 이거는 30분 넘죠. 그럼 이거는 9시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30분 초과하진 않았네요. 그러면 이거는 2시간, 이거는 5시간, 이것도 5시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30분 초과한 거는 1시간이 보태지고 분 정보는 버려졌어요. 근데 30분 초과 안 하는 거는 요 분 정보만 버려졌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요 분 정보를 미니트 함수로 시간에서 퇴실 빼기 입실 해서 구했는 몇 시간 몇 분 하는 그 시간에서 분 정보만 했을 때 이 분 정보가 30을 초과하면 30을 초과하면 우리는 여기에 그냥 1시간을 단순히 보태는 게 아니라 30을 초과하면 원래 구한 시간에서 원래 여기 아웃 함수도 쓰도록 돼 있죠. 원래 구한 시간에 더하기 1을 하는 거죠. 구했는 자, 요거는 버려지지만 요 시간에 아웃 함수로 퇴실 빼기 입실해서 구했는 요 시간에 더하기 1 하는 거고 3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요 시간만 그냥 아웃 함수로 퇴실 빼기 입실해서 구했는 요 시간에 요 8 요것만 사용하면 되고 그러니까 요 상황은 요 시간 8시간 33분에서 시정보에 1을 더하면 되고 요런 상황이면 그냥 요 시정보만 나오면 되고 그렇게 if로 결과를 하면 8이나 9가 나올 거고 그 뒤에 시간 하는 글자를 연결시켜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죠? 답으로 8시간, 이렇게 9시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냥 딱 그 무심코 썼던 1 아니면 0 그게 아닌 거죠. 1이면 그죠? 1시간을 보태버리기 때문에 자, 요런 상황일 때 시정보에다가 그러니까 퇴실 빼기 입실 자체에다가 1시간을 보태는 게 아니라 요 퇴실 빼기 입실을 했는 것의 시정보 그러니까 8시 10분에다가 1시간을 보태는 게 아니고 8시에다가 8에다가 1을 보태야 된다 그겁니다. 그죠? 아, 여기 이때는 1 안 보태고 1을 안 보태고 8시 10분이면 1 안 보태고 요 8만 8시 33분이면 1을 보태서 9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에다가 1 보탤 건지 8에다가 그냥 그대로 8만 쓸 건지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식 쓰면서 보면 요 두 개의 시간 차를 구했을 때 이것의 분 정보에 자, 분 정보 잠시만요. 이거 좀 키울게요.
자, 이것에 2시간 차, 2시간 차를 구하니까 3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분정보를 32 초과하는지 30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if 비교를 했을 때 30초가 하면 요 2시간 차 구했는 요 시간 그것의 시정보에다가 2시간 차 구했는 C3 빼기 B3 해서 구했는 요 시간 정보에다가 30을 초과하면 1시간을 보태고 여기서는 더하기 1 해도 되죠. 이거의 시정보 정수값 3 이런 거 나올 거고 거기에 그죠?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되고 뒤에 분정보가 30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그냥 원래 시간 정보에 시정보만 C만 그럼 뒷자리 분은 없어지는 거죠. C만 구하도록 이렇게 갈로를 딱 닫아주면 아까 한번 시간 정보가 나오고 나면 서식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시간 글자까지 보태면 서식 수정하러 안 가도 되는데 제가 중간에 엔터를 쳐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3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수정 안 하더라도 서식 안 바꾸셔도 돼요. 자, 뒤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시간 글자를 적어주면 3시간 그러면 이 날짜 시간 서식은 무시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3시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쭉 복사해 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8시간 요거는 9시간 이렇게 두 시간 차에 분정보 가지고 비교를 해서 30을 초과하면 원래 그 2시간 차에 시정보에다가 1을 보태는 거고 초과 안 하면 그 2시간 차에 시정보만 나오게 그렇게 if로 처리를 하고 시간 글자는 마지막에 연결시켜 주면 되고 자, 107페이지 대출일을 이용하여 반납일을 계산하시오. 반납일은 대출일 더하기 10일 그냥 10일을 더하라는 거죠. 그런데 자 반납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반납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그냥 대출일이 금요일이었으면 금요일에 반납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면 이틀 뒤인 월요일에 반납하고 일요일이면 또 하루 뒤인 월요일에 일단은 무조건 월요일로 반납하라는 거죠. 자, 요일은 1이 월요일로 시작하는 리턴 타입으로 하라. 요 말이 없어도 우리가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을 해낼 땐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을 해낼 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1이 월요일인 요런 유형이 하기가 낫죠. 자,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면 이 대출일에다가 더하기 10일을 하면 되는데 토요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 때는 대출일에다가 더하기 일요일, 월요일 이틀 뒤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원래 더하기 10 했는 거에다가 이틀 더 보태서 반납해야 되고 일요일이면 대출일에다가 원래 10일을 더해서 반납일인데 다음 날인 하루 뒤에 반납해야 되고 그죠? 토요일은 1월 해서 이틀 뒤에 원래 반납일에
이틀 뒤에 반납해야 되고, 일요일이 반납일이 딱 되면 원래 반납일에 하루 뒤에 월요일에 반납하도록 하루 뒤에 반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요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그 구분을 해내면 되죠. 자, 월요일이 1인 유형이면 금요일이 5일 거고 토요일은 6일 거고요. 일요일은 7이 되죠. 그러니까 위크데이 함수로 구한 답이 6이면 요렇게 더하고 7이면 요렇게 더하고 나머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니까 요렇게 더하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6이면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어쨌든 그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요 세 가지의 답이 나오려면 if는 2번을 가야 되겠네요. 그죠? if는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걸로 해볼게요. 답지도 그거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인 상황, 6인 상황, 6이면 요렇게 풀고 7이면 요렇게 풀고 나머지는 요렇게 풀라고. 자, 위크데이 먼저 해볼까요? 위크데이 함수로 이 날짜에 대한 요일 번호를 구할 건데 월요일이 1인 유형은 2번 유형이죠. 2번 유형으로 풀었을 때 토요일은 6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if 함수에서 이 값이 6이면 그러니까 토요일이면 원래 대출일에 원래는 더하기 10 하는데 이틀 뒤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더하기 2를 더해서 12를 더하라. 대출일에 12를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비교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if 다시 새로 비교하러 가서 다시 한 번 더 위크데이 함수로 이 날짜에 2번 방식으로 했을 때 7이 나오면 원래 대출일에 원래는 10부터 해야 되는데 하루 뒤에 가야 되니까 11을 더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원래 대출일에 더하기 10을 하고 그러면 두 번째 if 닫고 첫 번째 if 닫고 나온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요거는 자, 이런 문제의 경우에 시험장에서는 대체로 시험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요 자리에 셀에 서식을 미리 뭐 이런 날짜 같은 서식으로 지정해서 줬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요 데이터만 옮겨 적어 놓고 그냥 식을 푸니까 요 답이 나왔는데 서식 가서 간단한 날짜 이런 거 해주면 날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5일 23년 3월 5일에다가 지금 16일이 됐으니까 원래 더하기 10 하면 15일이었는데 뭐 일요일인가 봐요. 그죠? 이게 일요일이라서 하루 더해서 16일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요일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 식의 답이 맞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요 식을 쓸 때 내가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담았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 방식일 땐 6과 같으면 했을 때 6이 토요일이라는 의미라서 토요일에는 12를 더하고 7과 같으면 해서 7이면 일요일이니까 11일을 더하고 나머지 날은 대부분의 나머지 날은 10을 더하는 식으로 식의 의미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금 이렇게 몇 년 출제 문제라고 이렇게 나왔는 것들이 보면 다 그냥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함수를, 여러 가지 함수를 많이 중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용력이 붙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난이도 좀 있는 것들만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학번의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와 학번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를 학과표에서 학과를 찾아 연결하여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학번이 이거면 요 앞에 두 글자, 요 두 글자 학번, 그리고 띄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이거는 요 표를 보고 찾아서 11은 뭐 AI 융합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11일에 해당되는 학과명을 찾아서 연결시켜 주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실 때 띄어쓰기가 하나 있어요. 자, 24는 그냥 왼쪽 두 글자로 가져오면 되고, AI 융합이라는 학과명은 요 V룩어표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그냥 적어줄 것은 학번과 띄어쓰기까지. 학번과 띄어쓰기까지. 요거 앞에 학번 두 글자, 요거는 이 표를 보고 V룩업. 그럼 요거 가운데 거 요거 남았는데, 요거에 학번 글자만 보실 게 아니고 학번 공백까지, 학번과 이 공백까지가 따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공백, 요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 요 공백까지가 요 따옴표 안에 딱 들어가야 띄어쓰기가 표현이 되어져요. 됐죠? 자, 요거 AI 뭐 융합은 어디서 나온 거지? 자, 이거를 답을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자, 답으로 요거 지울게요. 요거가 잘못, 여기에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적혀 있으니까 좀 지울게요. 그죠? 요 자리는 지우시고, 요렇게 답 나와라 하는 거죠. 학과의 왼쪽 두 글자 24 학번 띄우고, 그 다음 요거 11이면 정보통신과, 그래서 옆에 정보통신과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요 밑에 거 같으면 24, 그래서 24 학번 띄우고, 그 다음 요거는 12네요. 12면 컴퓨터 시스템과, 이런 식으로 요 두 글자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 학번 띄어쓰기는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 요 학과명은 요 가운데 있는 두 글자를 보고 요거에 해당되는 이 글자를 찾아오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 찾아오는 거, 요 자리는 V룩업 함수로, 요거는 이 셀의 왼쪽 두 글자 left, 요거는 따옴표 넣어서 요거는 V룩업으로. equal left, 이 셀의 왼쪽 두 글자, 이 셀의 왼쪽 두 글자, 그 다음 연결시켜서 학번 띄어쓰기까지 따옴표 안에 넣는 거. 그 다음 또 학과명 찾아오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붙여주고, 테이블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V룩업이죠. V룩업에, 자, V룩업 함수는 이 레코드에 어떤 정보요? 요거 11 가운데 있는 거,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면 중간에 끼어 있는 문자 딱 찾아오는 거 미드. 이 글자에 그 다음 뭐 쓸까요? 세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시작 위치. 그 다음 뭐 쓸까요? 개수 2개. 문제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이렇게 적어 놓으면 3, 4 뭐 이렇게 적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2개. 개수가 필요합니다. 2개. 그러면 요 11을 찾아왔고, 그 11을 쉼표 찍고요. 옆에 있는 요 테이블의 천열과 비교할 거고, 절대 참조. 요 천열과 비교해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도록. 일치 방식은요, 뭐 순서가 있는 거 상관없죠. 순서가 있는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런 거 아니죠. 그러면 딱딱 일치하도록 정확히 일치로 갈로 닫을게요. 그럼 vlookup 함수로 합가명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했더니 답이 안 나왔네. 식에 문제가 있나요? 자, 식에 문제는 없어요. 이 식 자체는 문제 없는데, 자, 요거를 제공할 때 지금 제가 이거 그냥 숫자 11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vlookup 함수의 mid로 요 왼쪽 두 글자를 찾아오면 문자 11이거든요. 문자 11하고 요 숫자 11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요 정도 난이도까지만 해서 낼 거면 문제를 제공할 때 요 자리 앞에 지금 여러분들 수정해 보세요. 앞에 문자 11 형태로 작은 따옴표 하나 찍고 엔터 쳐 놓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앞에 작은 따옴표 찍고 이렇게 엔터 쳐 놓은 형식으로 문자형의 숫자를 적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 식에 오류 없이 답이 나오고 쭉 복사하면 답 다 나오죠. 그래서 처음 문제를 제공할 때 이렇게 작은 따옴표 찍어서 문자형으로 제공을 했다면 요 정도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다시 실행 취소를 좀 할게요. 실행 취소 쭉 해서 작은 따옴표 찍었던 거 되돌릴게요. 오류 나온 상황까지 다시 쭉 되돌릴게요. 자,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인 문제면 이거를 숫자 형태로 줬고 미드는 문자고, 이래서 요 식으로 끝내지 않고 value라는 함수를 하나 더 주게 돼요. 난이도를 더 높였다면, 자, left vlookup mid에 value 함수도 써라 이렇게 되면, 이 value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value 안에 만약에 문자 11이 들어오면 value를 거쳐서 나오면 숫자 11이 돼요. 문자가 들어왔으면 그게 숫자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mid의 값이 문자잖아요. 요 mid 식을 value 속에 담아주면 그게 숫자가 돼요. 교재에 이만큼 앞에 거랑 다 연결시켜서 복잡한 문제 말고 그냥 vlookup mid value 나왔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mid를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요 mid를, 자, 데이터 이대로 오면 이거는 숫자고 mid는 문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겼는데, 요 mid의 결과를 value 속에다가 value라는 함수 속에 mid 값을 딱 담아주는 거예요. mid의 결과물을 value라는 함수 안에 넣어주면 이게 숫자 값이 되어집니다. 그럼 숫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류 없이 그대로 이걸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적어놓은 문제의 난이도가 그냥 left vlookup mid 정도였으면 문제 제공할 때 여기에다가 다 문자 형태로 했을 테니까 우리는 고민 없이 처음 식대로 하시면 되고, 난이도가 높아서
밸류까지 추가되어져서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미드를 밸류 속에 담아주면 숫자가 돼서 비교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밸류 없이 아까 처음 풀었던 이 개념이 일단은 오류가 떴더라도 그죠? 개념은 그대로 맞게 따라간 거였기 때문에 요 답이 나왔을 때까지의 요 식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것이 왜 오류가 생겼는지 그걸 이해해야 되죠. 오류가 생긴 이유가 이 11과 요 11이 비교했을 때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문자로 적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해진 문자를 이거를 숫자로 바꾸든지,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면 이거를 숫자로 바꾸도록 밸류가 추가되어질 거고, 문제지의 답처럼 한다면 문제 제공할 때 이거를 문자 형태로 제공했을 거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문자 형태로 제공했으면 처음부터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그죠?